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잠이 보약이다. 이 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수면이 건강을 좌우한다는 건 이미 수많은 연구로 밝혀진 사실이고요. 특히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느냐, 즉 수면 시간대가 우리의 수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라는 거 아시나요? 오늘 이 시간엔요, 우리가 장수하고 싶다면 꼭 지켜야 할 수면 시간대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몇 시에 자면 좋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왜 그 시간이 중요한지, 잘못된 수면 습관이 어떤 질병을 부르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낱낱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순히 일찍 자야 좋다는 말을 넘어서 어떤 시간에 어떤 호르몬이 나오고 우리 몸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해드릴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까지의 습관을 바꾸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실천 팁도 물론 준비했습니다. 잠은 단순히 휴식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뇌와 내장기관을 정비하며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회복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수면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오디오북을 들으시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나는 이 시간에 자겠다 하는 결심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첫째, 밤 10시에서 새벽 2시는 황금 수면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는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이때가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두 가지 핵심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40대 직장인 김 씨는 매일 자정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는데 피부 트러블이 심해지고 간 수치도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60대 여성 박 씨는 9시 반부터 잠자리에 들어서 6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하며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고 있고요. 20대 최영은 늦게 자던 습관을 바꿔 10시에 잠들기 시작하면서 아토피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이 시간대에 자면 몸은 세포 복구에 들어가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노화도 억제합니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게 아니라 언제 자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추천드리는 건 늦어도 밤 10시 30분엔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디지털 기기는 30분 전엔 끄고 조용한 음악이나 스트레칭으로 수면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둘째, 밤늦게 자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강 경고 신호, 올빼미형 생활, 즉 밤늦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단순히 피곤한 걸 넘어서 우리 몸에 크고 작은 병의 신호를 보내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30대 프리랜서 이 씨는 새벽 3시에 자고 11시에 일어나면서 가슴 두근거림과 소화불량을 겪었고요. 50대 박 씨는 고혈압이 약을 먹어도 잡히지 않았고 20대 강구는 우울 증상까지 겪게 됐습니다. 늦게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고 면역력은 떨어지며 혈압, 혈당, 심장 건강까지 무너질 수 있어요.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15분씩만 취침 시간을 앞당겨 보세요. 밤 9시 이후엔 간접 조명, 스마트폰 대신 종이책,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시간을 조절하다 보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셋째,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만병의 근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수면 부족을 그냥 좀 피곤하다 정도로 여겨요. 그런데 실제로는 수면 부족은 고혈압, 당뇨, 비만,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40대 회사원 정 씨는 야근으로 잠을 줄이기 시작했는데 1년 후 건강검진에서 당 수치가 높게 나왔고 결국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어요. 또 30대 여성 박양은 하루 5시간씩 자면서 살을 빼려 했지만 오히려 체중이 더 늘었고 생리불순까지 겪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때 남성 이 씨는 수면 시간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복합 고혈압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면 부족은 호르몬 밸런스를 무너뜨립니다. 렙틴과 그렐린, 식욕을 조절하는 두 호르몬이 망가지면 식욕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결국 과식과 비만으로 이어져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수면 시간을 절대 건드리지 않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 가능하다면 8시간 자는 걸 목표로 하고 주말에 몰아자는 게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넷째, 깊은 수면은 심장과 뇌를 살립니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깊이 자느냐도 중요해요. 깊은 수면은 뇌파가 느려지면서 심장 박동과 호흡이 안정되고 뇌의 노폐물을 정리하며 신경세포를 재생시키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60대 남성 윤 씨는 밤마다 자주 깨고 얕은 잠을 자다 보니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 저하까지 나타났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걱정돼 병원을 찾았는데 수면의 질을 높이자 증상이 완화됐다고 해요. 40대 여성 김 씨는 심장 두근거림과 가슴 압박을 느껴 검사했는데 이상은 없었고 깊은 수면이 부족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또 30대 프로그래머는 밤마다 뒤척이며 자고 낮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수도 잦아졌죠.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먼저 수면 환경을 점검해야 해요. 조도, 온도, 소음, 침구의 편안함까지. 그리고 자기 전 과시, 카페인, 스마트폰 사용은 피하는 게 좋아요. 밤에 3시간에서 4시간 깊은 수면만 잘 자도 면역력이 확 달라집니다. 다섯째, 수면 시간보다 중요한 건 수면 리듬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지만 우리 몸속 생체 리듬은 24시간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살짝 길어요. 이걸 맞춰주는 게 바로 일정한 수면 습관이에요. 예를 들어 30대 회사원 박 씨는 매일 자는 시간이 달라지다 보니 항상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다고 해요. 주말마다 늦잠을 자는 바람에 월요일이 너무 힘들다는 말 다들 공감하시죠? 또 50대 여성은 야근 다음날 늦잠을 잤더니 밤에 도무지 잠이 안 와서 불면증이 시작됐고 결국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인 고등학생 김양은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늦게 일어나기를 반복하다가 컨디션이 무너졌고 체력 저하로 병원을 자주 가게 됐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주말에도 기상 시간을 1시간 이상 늦추지 않는 것이 좋아요. 리듬이 일정한 수면이야말로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여섯째, 멜라토닌 분비는 밤 9시부터 시작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들게 도와주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은 밤 9시부터 분비되기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가장 활발해져요. 그런데 인공조명이나 스마트폰 불빛이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대 남성은 자기 전에 불을 켜놓고 스마트폰을 보다 보니 잠드는데 1시간이 걸렸고 수면 효율이 낮아졌어요. 또 40대 직장인은 자기 직전까지 노트북 작업을 하다가 눈의 피로와 두통을 겪었고요. 60대 여성은 밤마다 TV를 보다 잠드는 습관 때문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해 늘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멜라토닌을 잘 분비시키려면 밤 9시 이후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이나 TV는 가능한 꺼두는 게 좋아요. 자기 직전에는 눈을 감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명상, 호흡 운동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일곱째, 수면 전에 먹는 음식이 다음날을 좌우합니다. 늦은 밤 출출하다고 과자나 라면을 드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수면 직전의 식사는 위를 계속 일하게 만들어 깊은 수면을 방해해요. 예를 들어 때 남성은 밤마다 야식으로 맥주와 튀김을 즐겼는데 다음날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느낌에 고생했어요. 30대 여성은 자기 전단 음료를 자주 마시다 보니 살이 찌고 숙면을 취하지 못했죠. 또 10대 학생은 컵라면을 먹고 바로 자다가 자주 체해서 소화불량이 반복됐습니다. 수면 전에 가볍게 따뜻한 물이나 바나나, 따뜻한 우유 같은 소화가 쉬운 음식을 조금만 섭취하는 게 좋아요. 자기 전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여덟째, 낮잠은 짧게, 밤잠은 깊게 자야 합니다. 낮잠은 필요하지만 길게 자면 오히려 밤에 잠을 설치게 돼요. 예를 들어 60대 여성은 오후마다 2시간씩 낮잠을 자다 보니 밤 1시에서 2시에 잠드는 버릇이 생겼어요. 40대 직장인은 점심 먹고 낮잠을 30분 넘게 자면 오후 업무 집중력이 더 떨어졌고요. 20대 대학생은 수업 끝나고 자는 낮잠이 습관이 되어서 밤낮이 바뀌는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낮잠은 15분에서 30분이 적당합니다. 오후 2시 이전에 짧고 가볍게 자는 게 가장 좋아요. 아홉째, 아침 햇살은 수면 호르몬을 리셋시킵니다. 햇빛을 보면 우리 몸은 생체 시계를 조정해 멜라토닌 생성을 멈추고 낮 활동에 맞는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요. 즉, 햇살은 하루를 새로 시작하게 해주는 리셋 버튼이에요. 예를 들어 30대 여성은 블라인드를 내리고 생활하다 우울감이 심해졌는데 아침 햇살을 쬐는 습관을 들이자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50대 남성은 하루를 컴컴한 실내에서 시작하면서 식욕부진과 무기력함이 심해졌고요. 또 20대 학생은 아침에 햇빛을 쬐고 산책을 하면서 생체 리듬이 바로 잡히고 공부 집중력이 향상됐어요. 기상 후 30분 이내에 햇빛을 얼굴에 쬐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베란다에서라도 햇빛을 받아보세요. 열째, 수면의 목적은 쉬는 것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는 정보를 정리하고 몸은 세포를 재생시키며 면역은 강화되고 감정은 안정되는 총체적인 회복의 시간이죠. 예를 들어 30대 간호사는 교대 근무 때문에 수면이 불규칙했는데 조금만 잠이 부족해도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짜증이 늘었다고 해요. 40대 자영업자는 잠을 줄여가며 일했지만 몸살, 위염, 두통이 반복됐고요. 60대 어르신은 잠이 줄어든 뒤로 자주 감기에 걸리고 기억력 저하까지 나타났습니다. 회복이 되는 잠을 자려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이완돼야 해요. 스트레칭,
따뜻한 물 목욕, 자기 전 감사일기 같은 작은 습관들이 잠의 질을 높여줍니다. 오늘은 장수하고 싶다면 이 시간에 주무세요라는 주제로 우리 몸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수면의 진짜 시간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이 4시간이야말로 수면의 황금 시간이며 그 시간 동안 자야만 성장 호르몬과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깊은 수면은 심장을 살리고 뇌를 살리고 무엇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리듬이 생명을 연장합니다. 멜라토닌은 밤 9시부터 나오고 아침 햇살은 수면 호르몬을 리셋시켜주며 낮잠은 짧게, 야식은 가볍게, 수면은 회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건강해지려면 무엇보다 잠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매일 같은 시간에 푹 자는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건강한 수면, 건강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